축구 선수가 한 구단의 레전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 구단에서 아주 오랜 시간 함께하거나 그 구단에서 맹활약과 함께 트로피를 쓸어 담아주거나 웬만한 선수들은 쉽게 보여주기 힘든 헌신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축구 선수들 중에는 그 어려운 레전드 대우를 한 클럽도 아닌 2개의 클럽에서 받는 선수들도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두 구단의 레전드로 평가되는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2개의 구단에서 레전드 대우를 받으려면 아주 뛰어난 활약을 꾸준한 기간 동안 보여준 선수여야만 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뽑힌 선수는 다 월클 선수들이라는 점. 가장 먼저 선정한 선수는 자신이 뛰었던 1군 클럽들 중에서 이 처음과 끝, 아약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로 불리는 골키퍼 에드윈 판데사르를 가장 먼저 선정해봤습니다. 90-91 시즌 아약스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이 판데사르는 98-99 시즌까지 아약스에서 총 9시즌을 소화. 아마도 팬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줬던 것은 지금까지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약스의 94-95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당시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것일 텐데, 이때 아약스는 챔피언스리그 11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우승을 달성. 판데사르는 그 11경기에서 8경기를 클린시트로 막아낸 바 있죠. 거기에 아약스에서 리그 우승 4회를 포함 많은 트로피와 3년 연속 네덜란드 올해의 골키퍼를 수상. 판데사르는 아약스에서 9시즌 동안 레전드로 불릴 활약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2005년 합류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총 6시즌을 뛰면서 266경기에 출전해 135번의 클린시트를 기록. 2경기당 1번 골로 무실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이 시기의 맨유는 지금과는 다르게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군림할 수 있었는데 그 주역 중 한 명이 바로 판데사르였죠. 뭐 이런 커리어라면 판데사르를 두 구단의 레전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두 구단의 레전드도 대단하긴 한데 그 두 클럽이 같은 리그에 있는 클럽이라면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탈리아의 명문 이 2개의 클럽에서 모두 레전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 안드레아 피를로입니다. 사실 과거 이탈리아 리그의 대표적인 강팀들인 이 세 팀에서 모두 커리어를 보냈다는 것으로도 피를로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증명할 수 있죠. 이건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런던을 연고로 하는 이 세 팀에서 뛰는 거랑 비슷한? 뭐 실력이야 추가로 언급할 필요 없는 최고의 후방 플레이메이커. 이탈리아 브레시아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한 피를로는 2001년 합류하게 되는 AC 밀란에서부터 본격적인 전성기를 보내게 되죠. 뭐 이 시기에 AC 밀란은 일명 밀란 제너레이션 2기를 구성했던 팀으로 피를로를 포함 카카, 시우첸코, 셰드루프 등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고, 피를로는 AC 밀란에서 10시즌 동안 2번의 스쿠데토와 2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 성공적인 커리어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AC 밀란은 이 밀란 제너레이션 멤버들이 팀을 떠나고 남은 선수들은 노쇠화를 겪으면서 노인정이라 불리는 팀으로 떨어지게 되고, 피를로 역시 2011년 32살의 나이에 AC 밀란을 떠나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죠. 그런데 커리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피를로는 실력이 떨어지기보다는 노련미가 더 돋보이는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되고, 유벤투스에서는 딱 4시즌을 소화. 4시즌만 뛰었는데 레전드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했지만 이적 첫 시즌 유벤투스의 무패 우승 주축이었던 것을 포함 유벤투스 4시즌 중 3년 연속 세리에 올해의 선수를 수상하면서 유벤투스의 핵심으로 뛰게 됩니다. 뭐 AC 밀란 구단에서는 2000년대 딱 2번뿐인 챔스 우승을 함께한 선수를 레전드로 평가하고 있고, 개인 퍼포먼스로는 유벤투스에서 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피를로도 두 구단 모두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죠.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낸 공격수 앨런 시어로도 선정해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소속으로만 206골, 뉴캐슬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으로 시어러가 뉴캐슬의 레전드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뉴캐슬에서 총 10시즌. 물론 시어러가 많은 득점을 해줬지만 뉴캐슬에서는 트로피 하나 들지 못하고 커리어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후 등장할 인물보다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매 시즌 20골가량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의 존재는 뉴캐슬에게는 행복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시어러를 레전드라고 부를 만한 또 다른 클럽은 현재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 속해 있는 블랙번 로버스. 한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팀이기도 했던 블랙번인데, 이 블랙번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후 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시즌이 있었죠. 그게 바로 94-95 시즌 프리미어리그였는데 그 우승의 주축이었던 것이 바로 시어러였습니다.
당시 시어러는 크리스 서튼과 함께 일명 SNS 콤비를 구성하면서 블랙번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되고, 블랙번에서 뛴 기간은 딱 4시즌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171경기 130골, 블랙번에서 2번의 득점왕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엄청 오랜 시간 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어러가 블랙번의 레전드로 인정받기엔 충분해 보이죠. 두 구단의 레전드가 되려면 어느정도 그 클럽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여러 클럽을 돌아다녔던 선수는 두 구단의 레전드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화려한 커리어를 보냈지만 이 두 클럽의 레전드로 생각할 수 있는 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네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커리어를 보낸 선수를 찾기가 더 힘들겠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강팀들 모두에서 커리어를 보내고 스페인 명문에다가 잉글랜드 명문, 프랑스 명문까지 네임드 클럽들을 싸그리 섭렵한 선수가 이 질라탄인데, 우선 커리어를 2번이나 함께 했었던 AC밀란. 질라탄은 바르셀로나에서 다소 아쉬웠던 커리어를 뒤로하고 2010년 AC밀란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AC밀란은 6시즌째 스쿠데토를 들지 못하고 있던 우승에 목말라 있었던 팀이었죠. 그리고 질라탄이 합류한 1011 시즌 AC밀란은 6시즌 만에 스쿠데토를 달성. 질라탄은 그 다음 11-12 시즌까지 2시즌 동안 85경기 56골을 넣으면서 AC밀란의 주포로 제대로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질라탄은 다른 팀들을 거쳐 19-20 시즌 다시 AC밀란으로 복귀. 놀랍게도 AC밀란은 질라탄과 함께했던 1011 시즌 리그 우승 이후 또다시 리그 우승이 없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질라탄의 AC밀란 2기였던 4시즌 사이에 다시 한번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AC밀란은 이번엔 11년 만에 스쿠데토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1, 2기를 합쳐 AC밀란에서 총 6시즌, 질라탄은 그 기간에 2번의 스쿠데토를 함께했고 AC밀란도 질라탄을 레전드로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질라탄이 뛰었던 PSG 시절에도 질라탄은 레전드급 활약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질라탄은 PSG에서는 딱 4시즌을 뛰었는데 그 4시즌 동안 180경기 156골, 엄청 긴 시간을 뛴 것은 아니었음에도 질라탄은 PSG 역사상 최다 득점 3위에 그 이름을 올려둔 상태죠. 거기에 그 4시즌 전부 리그 우승을 포함 트로피도 많이 들어올렸고 4시즌 중 3시즌에서 리그 득점왕까지 달성. PSG도 이렇게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를 레전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수뿐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기간을 포함해서 구단 레전드를 선정한다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 또한 두 구단의 레전드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선수 시절만 따진다면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성장해 바르셀로나에서 11시즌을 소화한, 바르셀로나가 요한 크루이프 감독 아래에서 일명 드림팀이라고 불렸던 시절 주축으로 활약하면서 선수 시절 많은 트로피를 바르셀로나와 함께하게 된 선수였죠. 하지만 과르디올라는 선수 시절보다 더 엄청난 커리어를 감독으로 달성한 인물. 2008년 바르셀로나 1군 감독으로 부임한 과르디올라는 감독 데뷔 시즌에만 6관왕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달성했고 11-12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를 떠나기 전까지 역대 최고의 팀 중 하나를 바르셀로나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시절만 하더라도 축구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남을 수 있을 텐데,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와 함께 이제는 맨체스터 시티의 레전드까지 두 구단의 레전드로 남을 수 있게 됐죠. 2016년 맨시티 감독으로 부임한 과르디올라는 지난 23-24 시즌까지 총 8시즌 동안 무려 18개의 트로피를 획득. 22-23 시즌 감독으로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했고, 맨시티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과르디올라 부임 이전에 있던 트로피들 숫자에 근접하는 우승을 과르디올라가 맨시티 부임 후에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2부 리그 우승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트로피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돈으로 트로피를 샀다는 비난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우승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을 시티 레전드로 평가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앞서 유벤투스는 피를로라는 레전드 미드필더가 있었지만 그 피를로 이전에도 유벤투스는 월클 미드필더를 보유한 바 있었죠. 바로 95-96 시즌 프랑스 올해의 선수로 수상하고 1996년 유벤투스에 합류했던 당시 24살의 재능 지네딘 지단이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지단이 유벤투스에서 함께했던 기간은 딱 5시즌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함께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단은 5시즌 동안 212경기에서 31골 50도움,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번의 준우승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2번의 스쿠데토를 포함 지단은 유벤투스와 여러 트로피를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유벤투스는 구단 레전드들을 위해 명예의 거리 50인을 선정했는데 이 멤버에 지네딘 지단을 포함시키면서 유벤투스의 레전드임을 인증시켜줬고, 구단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서 선정했던 베스트 11에서도 이 지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 시절보다 축구 팬들에게 더 기억이 남는 지단이라면 역시 레알 마드리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2001년 유벤투스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던 지단은 일명 갈락티코라고 불렸던 레알 마드리드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었죠. 물론 거기가 빛난다는 뜻은 아니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총 5시즌을 소화, 지단은 마드리드에서 0102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만들어낸 그 지렸던 발리 득점을 포함 5시즌 동안 총 6개의 트로피를 마드리드와 함께하게 됩니다. 물론 갈락티코 레알 마드리드가 명성에 비해 트로피를 많이 못 따냈다는 평가를 듣긴 하지만 선수 시절로는 부족하다? 마드리드 감독 생활로 따낸 트로피까지 포함한다면 지단도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로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선수와 감독 시절 모두 축구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한 명이라면 바로 이 선수 요한 크루이프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 크루이프로 인해 행복했던 구단은 바로 아약스와 바르셀로나 두 구단. 지금과는 너무 먼 예전이었던 64-65 시즌. 당시 아약스는 리그 13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게 됐지만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선수가 바로 아약스 유스를 거쳐 1964년 17살의 나이에 1군으로 데뷔했던 크루이프의 등장이었죠. 크루이프는 72-73 시즌까지 아약스에서 7시즌을 보내는 동안 329경기에서 무려 257골. 테크닉이 뛰어나고 지능적인 선수로도 유명하지만 아약스 시절엔 압도적인 득점력도 보여줬던 선수로 특히 크루이프는 아약스에서 6시즌 연속 리그 20골 이상을 넣는 결정력을 과시한 바 있었죠. 그리고 아약스는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 당시 유러피언컵 우승을 이 크루이프를 주축으로 달성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3시즌 연속으로 유러피언컵 우승을 함께하며 크루이프는 아약스에서 발롱도르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약스 이후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크루이프는 바르셀로나에선 딱 5시즌을 소화했지만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도 2번의 발롱도르를 수상. 물론 선수로서는 바르셀로나에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아니었지만 크루이프는 이후 감독으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되죠. 크루이프는 은퇴 후 자신이 전성기를 보낸 아약스와 바르셀로나 두 구단에서 감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현대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토탈 풋볼을 정립시키면서 축구를 한 단계 더 위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크루이프는 감독으로 아약스와 바르셀로나를 이끌면서 10시즌 동안 총 1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특히 바르셀로나에서는 라마시아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시키면서 바르셀로나는 뛰어난 유소년 선수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됐죠. 아마도 크루이프를 선수와 감독으로 보유했다는 것으로 바르셀로나와 아약스는 많은 팀들의 부러움을 샀겠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두 개의 거대한 클럽의 레전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빼놓을 수 없겠죠.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는 두 구단 레전드. 2003년 콩나물 머리의 18살 소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면서 맨유는 새로운 에이스를 맞이하게 되죠. 맨유 1기 시절 총 6시즌을 소화하면서 호날두는 292경기 118골을 기록. 합류 후 매 시즌 득점 기록을 끌어올리더니 07-08 시즌은 무려 리그 31골. 호날두는 맨유의 대체 불가한 에이스로 성장하게 되죠. 그 기간에 맨유는 07-08 시즌 챔스 우승을 포함 호날두와 함께 많은 트로피도 들면서 호날두는 2008년 발롱도르까지 수상. 호날두는 맨유에서 많은 성과를 남기고 2009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죠. 그런데 마드리드로 이적한 호날두의 커리어는 맨유 시절보다 더 압도적인 모습이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9시즌 동안 호날두가 남긴 기록은 438경기를 뛰면서 무려 450골. 리그에서 25골을 넣은 것이 가장 부진한 시즌이었을 정도로 호날두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했고 바르셀로나의 메시와 축구계를 양분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와 호날두는 함께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마드리드에서 4번의 발롱도르를 포함 호날두는 무려 4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마드리드에서 함께했고 마드리드에서 기록한 450골은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 기록으로 남아있죠. 이런 선수니까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 두 구단 레전드는 확정일 테고 물론 유벤투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남기긴 했지만 앞서 두 클럽에서만큼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유벤투스에 워낙 레전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호날두도 포함시키기엔 애매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지금까지 한 개의 구단으로는 부족했는지 두 구단에서 레전드로 불리는 인물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확실히 두 구단의 레전드라 그런지 선정한 선수들 모두가 그냥 축구계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네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